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오히려 제가 했었을 때보다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월 매출 1억을 찍는데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파트너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4개월 만에 1억이 나왔고. 자, 그럼 저희 구매 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럽 쪽을 좀 뚫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중국과 유럽. 왜 유럽을 선택하셨어요? 처음에는 중국이랑 유럽을 다 했어요. 네. 상품 등록을 다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히트를 쳤던 제품이 유럽 쪽 제품이에요. 뭔지 궁금해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저랑 관련 없는 제품인데 그 여성 청결제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우와.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여성 청결제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꾸준히 상품 등록 그 수요를 찾아가지고 상품 등록만 했는데 네네. 그게 많이 팔려서 예, 저는 나중에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객들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네. 상담을 하면은 그 고객들이 자꾸 저한테 여성분들이 본인의 고충들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좀 괜찮은가요? 이러는데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좀 찝찝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검색을 많이 해보는 거죠. 네네. 네이버에 여성 질환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나와요. 네. 그래서 나온 걸 바탕으로 일단 팔아야 되니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소위 제가 산부인과 의사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별명이 그분들이 저한테 언니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저도 이렇게 보이지면은 이모티콘 사용하면 여자처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유하면서 그래가지고 네. 그분들의 단골들을 많이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제일 처음 판매된 제품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청결제. 그럼 이제 정 사장님처럼 네.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구매 대행 사업의 원리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매 대행 사업은 일단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현지에 있는 물건을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 현지에서 온라인 판매처들, 거기서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바로 보내는 거는 직배송이라고 하고요. 근데 중간에 배송 대행지라고 하는 배대지를 거치는 게 또 있어요. 네. 현지 온라인 판매처에서 그 배대지를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희 구매 대행업자는 저희 상품을 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냥 인터넷 상에서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판매처에서 고객에게 잘 배송이 되면 그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수수료로 남겨 먹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구매 대행도 사실 사업 시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좋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품들을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의약품.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 사서 팔아야 되는데 막 우리가 모르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현지의 법이랑 우리나라 법이 달라서 현지에는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우리나라에는 의약품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올렸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좀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유럽 구매 대행 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럽이 특별한 무슨 강점이 있어서 하시는지, 아니면 좀 이런 국가는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국가가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유럽 상품이 뜨다 보니까 유럽을 시작하게 됐지만 정말 장점이 많아요. 지금 사실 중국 구매 대행을 대부분 도전을 하시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이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이 되게 좋은 점은 저는 지금 11개 국가를 구매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브랜드 개념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구매 대행을 잘하게 되시면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개척하지 못한 시장들,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쪽들도
사실 배대지만 있으면은 모두 다 가능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새롭게 도전하는 게 오히려 미개척된 시장을 뚫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들을 도전을 많이 해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방법은 틀리지 않았고 지금 이 유럽 구매 대행을 잘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제가 요새 보고 있는 나라는 호주 쪽도 보고 있고, 호주가 예전에 재작년에 제가 도전을 하려고 했을 때보다 이 국제 배송비 단가가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유럽이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됐어요. 원래 1kg 금액이 22,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유럽 쪽이 16,000원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 따라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배송비가 싸졌으면 그만큼 상품에 대한 그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전통적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시장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영국은 브렉시트라고 하죠. 유럽에서 탈퇴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영국은 유럽 구매 대행이랑 좀 따로 쳐요. 그래서 처음에 브렉시트가 일어났을 때 영국 구매 대행 하는 업자들이 다 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국에 있는 배송 대행지나 물류업체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국 쪽도 다시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배대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배대지는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네이버에 네. 그 인도네시아 배대지를 찾으려면 네. 인도네시아 배대지라고 치면 나와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에 배송 대행지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체국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체국이나 CJ나 뭐가 있지? 택배사? 예, 택배사 같은 그런 개념인 거고, 택배사에 그냥 우리가 상품 예약하고 그럼 택배 기사 오면은 가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배대지도 주소 입력하고 사람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하면 거기로 가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 배대지를 구하려면 그 나라 명칭 치고 배대지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간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리고 그 라인업은 어떻게 늘려가시는지도 여쭤볼까요? 상품을 팔릴 만한 상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사실 이거는 해외 직구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구매 대행은. 그러면 일반 그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한 거를 후기를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곳에 나는 이거 그 해외 직구로 써봤는데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후기를 적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후기들을 보고 이거는 실제로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한 아이템이니까 이거는 팔릴 수 있겠구나, 이거는 수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많이 검색을 해서 네.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상품들을 찾은 다음에 현지 사이트에서 이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지마켓, 옥션 같은 뭐 오픈마켓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상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그냥 관계없이 그냥 올린다. 네, 그 뭐 있는 경우에는 경쟁자가 있는 경우인데 네. 그런 경우에도 사실 이 현지의 환율이라든지 가격 추이, 그리고 브랜드사에서 그 재고를 매번 바꿔요. 네. 그러니까 뭐 재고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매번 현지 분위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하는 시점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께 팔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팔릴 수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내가 뭐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를 판단해서 등록하는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라인업은 어떻게 늘리세요? 일단은 판매가 되잖아요. 네. 판매가 되면 이 판매된 제품은 실제로 나한테 수익을 안겨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상품을 내가 현지에서 찾아올 때 좀 판매처를 뚫는다고 표현하거든요. 판매처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는 거는 아마존에 검색을 해도 되고 네. 우리나라의 에누리와 같은 뭐
에누리나 다나와 같은 아이딜로라는 곳이 있어요. 네. 예, 거기서 검색을 해도 되고 혹은 그냥 구글에서 그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부터 막 20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뭐 현지에 있는 판매처 다 예, 들어가 보면 저렴한 곳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저렴한 곳을 찾는 건 단발성이고 네.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저희가 물건을 받아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업체들한테 다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메일 보내가지고 나 한국에 있는 되게 유명한 업자다. 예, 나 진짜 겁나 많이 파는 업체인데 너희 물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약간 싸가지 없게 해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업체지 하면서 보는데 마켓이 많아.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픈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예,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위메프, 롯데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마켓이 10개나 돼? 얘 한국에서 대단한 업자인가 본데? 그러면서 상품을 이제 대주는 거죠. 그러면서 대주다 보면은 거기 우리가 잘 팔아요. 그러면 거기 현지에서 또 우와 잘 파니까 이 상품 한번 팔아봐 하면서 또 줘요. 그럼 그게 또 내가 굳이 안 찾아도 팔릴 만한 상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저 궁금한 게 한 개의 상품을 여러 사이트에 일일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하나를 올리면 여러 개 사이트에 다 올라가나요? 스마트 스토어에는 일단 저희가 등록을 하면 네. 거기서 이제 쇼핑몰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그대로 다른 오픈마켓에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쫙 올라갑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뭐 저는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도 되게 비법을 많이 물어봐요. 정 사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등록했지. 네. 상품 등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확장되는 게 많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래처를 뚫고 하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출이 증가하고 깔아주는 매출도 생기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매출이.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그냥 5년 전에 등록하신 상품이 있잖아요. 네.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아, 네.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7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마트 스토어 단일로는 상품 등록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10,000개에서 50,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다 차면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만 개 정도의 상품을 지금 지금요? 지금 저는 더 많나요? 총 토탈 27만 개 정도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 11번가에서 네. 아마존을 끌어오는 형식으로 지금 아마존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 상품을 끌어온 단위가 17만 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1번가보다 제가 더 등록한 개수가 많은 거죠. 우와. 네. 근데 그렇게 11번가에서 아마존 걸 끌어왔는데 타격은 크게 없나요? 타격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네. 사실 무조건 최저가는 아니고 상품이 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유럽에는 되게 전통적인 로컬 사이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마존을 끌고 온 거라서 사실 미국 구매 대행 업자들은 좀 타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럽이라서 1도 없었습니다. 타격이. 그러면 여러 번 묻는 것 같은데 구매대행 사업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오히려 제가 했었을 때보다도 더 그 매출을 내고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 월 매출 1억을 찍는데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제 주변에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제일 빠르게는 4개월 만에 1억이 나왔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1년 안에 1억을 찍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지금 하는 때보다 경쟁은 심화됐지만 네.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 정보가 되게 좋아지면서 하기만 하면은 더 빨리 매출을 낼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런 성향을 가진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좀 도전해봐라.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 있을까요? 저는 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대형업자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 대형업자. 예, 대형업자들 좀 많이 파는 사람들 네. 같이 삼겹살도 먹고 하는데 그때마다 비법을 좀 물어봐요. 옆에 가가지고 예, 술을 좀 먹인 다음에 물어보면 이분들이 진짜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세팅이 되고 정보를 취합한 상태에서는 생각 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내가 이 상품을 등록해도 될까부터 해가지고 이 상품을 내가 등록했을 때 매출이 과연 날까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네. 생각이 많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차라리 생각을 빼면 실행이 더 많아지니까 네. 상품 등록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저는 대형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튜브도 하신다 그래요? 네, 뭐 강의도 하신다 그래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그 92년생 정사장이라는 유튜브 하고 있고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되게 이 사업을 오래 지속하고 사라지는 분들, 그러니까 오래 많이 지속을 못하고 사라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재밌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는 한정적이라고 했잖아요. 한정적인 정보는 다 드리면서 제가 이 사무실 바닥에 구르면서 막 촬영을 해놨거든요. 진짜 굴렀다고요? 실제 굴러요. 여기서 저까지 구르고 보러 가야겠다. 구르고 예, 등들이 아파가지고 악 하면서 정보를 알려줘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이 사무실에서 바닥에서 뭐 재밌게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있거든요. 강아지 같이 부르겠다. 예, 같이 구르진 않는데 강아지 구를 능력은 없는데 그 강아지가 짖으면은 짖는 강아지랑 대화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정보들 많이 풀어놨고 그거 네. 보고 많이들 하시니까 네. 뭐 홍보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 정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봐도 진짜 따라만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영상 제목 자체가 따라만 하세요거든요. 따라만 하면은 매출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신사임당으로 시작해서 사장님이 되고 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여기 신사임당 채널에 제 얼굴이 등장할지는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살면서 지금 사업한 지는 이제 한 5년 차니까 한 4년 정도 했는데 와 저는 여기 출연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컴퓨터 앞에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예. 제가 근데 4년 정도 전에 이렇게 여기에 출연할 수 있게 될지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반지하에서 사실 곱등이랑 깨어나는 게 다인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손모가지 다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왔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제 얘기 속에서 뭐 한 분이라도 인생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지만 정말로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제가 신사임당님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듯이 저 정 사장을 보고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